네, 안녕하세요. 한별팜텍 이승윤입니다. 이전 시간에 외부 울타리와 내부 울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역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실은 외부 울타리에 설치해야 되는 외부 방역실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내부 울타리에 설치를 해야 되는 내부 방역실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외부 울타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외부 방역실이지, 혹시나 외부 울타리와 떨어져서 만든다든지 하면은 외부 울타리의 기능, 외부 방역실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방역실 역시도 내부 울타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내부 울타리는 외부 울타리를 통해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옷을 갈아입고 소독을 하고 신발을 교체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별도의 작업복, 신발, 손소독이나 아니면은 장갑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울타리 경계에 설치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을 수 있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권장은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외부 방역실을 이렇게 필수적인 시설, 환복, 신발, 그 다음 손소독 요 정도만 설치를 해도 사실은 그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간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샤워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사실은 멧돼지 출현이 잦은 그런 위험한 동네에서는 샤워 시설을 필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샤워 시설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난방 및 온수 시설. 왜냐하면 겨울철 추울 때도 이 외부 방역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방 및 온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샤워기와 옷장, 신발장, 뭐 이 사용한 물품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 등도 구비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 온수와 그리고 갈아입을 옷 이런 정도, 신발 이런 정도는 필수 요소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 방역실의 역할은 사람이 외부 울타리를 지날 때 소독 조치를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복, 신발, 손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외부 울타리에 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외부 방역실은 뭐 물이라든지 곤충, 출하 차량, 차량들, 축산관계 차량들, 뭐 조류라든지 멧돼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장을 드나드는 출입 인원에 대해서 소독 조치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샤워실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들도 1,000만 원 내외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샤워실의 예인데요. 보시면은 농장 외부 울타리 경계에 샤워실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탈의를 할 수 있는 시설, 농장 내에 이제 농장 내 작업복으로 입고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역실이 이제 일유형 농장이면은 외부 울타리만 있기 때문에 외부 방역실로 종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제 이유형으로 내부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이유형으로 가는 농장의 경우에서는 이 내부 울타리에도 방역을 거쳐서 출입 인원이 출입을 해야 됩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다른 거는 없고요. 샤워실은 필수는 아니지만 작업복을 갈아 신고 신발을 갈아 신고 그다음에 손소독이나 장갑을 해야 되는 것이 시설상 필수 요소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외선 등을 설치를 해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울타리를 만들 때, 내부 울타리 방역실을 만들 때 그 신발이 내부 신발, 외부 신발을 구분할 수 있도록 60cm 높이의 차단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내부 방역실의 역할은 이제 축산관계 차량이 농장 외부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축산관계 차량과 농장 내부에 들어온 외부 방역실을 이미 거쳐서 들어왔긴 하지만 이 출입인원과 축산관계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과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겹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내부 울타리이고, 내부 울타리 가기 전에 이미 오염됐다고 다시 보고 내부 울타리를 거쳐서 돈사 쪽으로 진입을 할 때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내부 방역실이 되겠습니다. 내부 방역실은 뭐 크기나 규모는 상관이 없지만 이 안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방역복을 갈아입고 그다음 손소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설치를 해보니까 최소한 길이가 2m, 폭이 1.5m 정도는 나오고 높이가 2m 정도는 되어야지 한 사람이 이 방역 조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부 방역실을 설치한 두 가지 사례인데요. 이쪽 좌측편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내부 방역실에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60cm 경계벽이 있고 뭐 이 안에 뭐 생석회 등을 뿌려가지고 이제 소독 조치도 할 수 있고 다 갖춰놔도 내부 방역실 역시도 출입문이 양쪽으로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출입문으로 설치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 경계벽이 보이죠? 그 다음에 발판 소독조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측 그림을 보면은 이 집은 이 60cm 경계벽을 2단으로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돼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그럴 때 이 60cm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경계벽을 좀 낮춰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2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이게 2단을 다 닫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안에서 손을 소독하거나 장갑을 교체해 가지고 방역 조치가 되게 되는데 요런 거는 이제 다이소 가서 판다고 그러니까 이런 선반 같은 거를 간이로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농장 외부 신발과 외부 신발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고 이제 내부 방역실 경계에서 그 안쪽은 하얀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소독 설비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시설을 권장하고요. 뭐 이렇게 눌러서 수동으로 하는 시설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실, 외부 방역실, 내부 방역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